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통합사회 한국사 문성민 강사입니다. 성적으로 증명된 전문가라고 써놨는데요. 뭐 작년에 경기고 이제 전교 1등에서 8등까지 학생 중에 7명 학생이 이 수업을 들었었던 수업입니다. 그리고 뭐 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중동고나 영동고 같은 경우에도 뭐 성적대랑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좀 좋아하는 수업이긴 하지만 특히나 상위권 친구들, 최상위권 친구들은 수업을 듣고 나면은 거의 1년 내내 듣는 수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대 나왔고요. 이름만 서울대 아니고 실제 실력도 서울대급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성적 정말 잘 내고 있고 경기고 수업은 S&T 학원하고 미래탐구학원에서 올해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강생들 성적 같은 경우에는 간략하게 어머님들 보시는 브로셔에 첫 페이지에 담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경기고가 1등급 인원이 한 33명 정도였고요. 그래서 매 시험마다 한 절반이나 절반 이상의 1등급 학생들을 제가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합사회라는 과목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자면 통사가 이제 교육과정 바뀌고서 1과 2로 나뉘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통사 1은 1학기 범위고요. 통사 2는 2학기 범위입니다. 근데 이제 통사 1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지리 파트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고가 총 통사 선생님이 3분 들어오시고 일주일에 4시간 수업을 진행하시는데요. A는 일반사회, B는 지리, C는 윤리입니다. 근데 이제 지리 선생님께서 2시간을 수업하시고 일사랑 윤리 선생님께서 1시간씩 수업을 진행하십니다. 반면에 통사 2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회의 비중이 많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리 선생님이 1학기 때 2시간 하시다가 2학기 때 1시간으로 수업이 줄어드셨고 한 분 선생님이 더 추가가 돼서 A, B, C, D 4개 파트로 나뉘어서 수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기고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바로 보여드리겠지만 사실 다른 학교들은 학교 성향에 따라서 통사 1 자체는 지리 비중이 높긴 하지만 킬러 문항이 나오는 거는 윤리나 일반 사회인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경기고 같은 경우에는 지리 선생님께서 워낙에 신경을 써서 문제를 출제하시기 때문에 작년에 1학기 때에는 문항의 개수도 그렇고 킬러 문항들 그리고 서답형 문항도 전부 다 지리 파트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만큼 1학기 때에는 지리 파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통사 같은 경우에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중학교 때까지의 사회랑 비교했을 때에는 그냥 다른 과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심화 개념의 출제 비중이 높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교과 과정의 내용만으로는 우리 경기고 친구들을 상대평가로 등급을 나눌 수가 없다 보니까 고3 과정에 그러니까 세계지리나 한국지리의 내용들을 선생님께서 학습지로 따로 정리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모든 파트마다 통사는 선생님께서 별도로 정리해 주시는 학습지로 진도를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심화 개념들 안에서 대부분의 문항이 나오기도 하고 킬러 문항도 출제가 됩니다. 특히나 지리 파트 같은 경우에는 좀 되게 신경 써서 문제를 출제하시기 때문에 단순함기 형태의 문제는 거의 출제가 안 되고 그래프나 지도 그리고 그래프 같은 경우에도 좀 변형한 형태로 많이 출제를 하신 다음에 아이들한테 해석하는 문제를 내십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다른 학교들하고 구분되게 통사랑 한국사 둘 다 마찬가지인데요. 경기고는 국영수만 50분 시험을 보고 나머지 통사, 통과, 한국사는 35분씩 시험을 봅니다. 근데 문항 개수는 시험 시간이 짧아지는 거랑 비례해서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문제 난이도가 높게 나왔을 때에는 좀 시간에 쫓겨가면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 되게 잘해야 되는 학교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학습지로 수업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선생님 학습지의 내용 그리고 수업 시간의 필기 내용들 특히나 앞반하고 뒷반 선생님이 다른 경우가 있다 보니까 내가 앞반이라 하더라도 뒷반 선생님 필기 수업 내용까지 완벽하게 숙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지리 파트랑 일반사회 파트에서 이 응용이 필요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단순 암기 문제도 출제는 됩니다.
근데 그런 문제 맞췄다고 해서 1등급 나오지 않고요. 그건 당연히 맞춰야 되는 문제고, 이 수능과 유사한 형태의 응용이 필요한 문제 나왔을 때 아이들이 잘 맞춰야 됩니다. 특히나 지리에서 변형된 형태로 자료를 많이 바꾸시고, 일반 사회에서는 응용이 필요한, 조건 대입이 필요한 문제들을 많이 출제하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좀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출제됐었던 1학기 때 주요 문항들을 담아봤는데요. 요건 이제 지리 파트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수업 때 보는 기후 그래프를 선생님께서 변형해서 내신 문제입니다. 이게 3학년들 세지에서 나오는 형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그래프가 원래 보던 거랑 다르게 변형이 돼서 나온다 하더라도 그 수치들을 잘 해석하고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되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선지의 내용들도 좀 선생님 학습지에 있는 심화 개념들이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문제 같은 경우에도 요게 일반적으로 나오는 기후 그래프랑 형태가 좀 유사하긴 하지만 한 번 더 변형을 한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이 변형된 그래프를 지도상의 위치랑 함께 암기하고 해석해서 풀게끔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참고로 이게 6점짜리죠. 그러니까 경기고가 문항 개수가 다른 학교보다 조금 적다 보니까 이렇게 배점이 되게 큰 문항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항들 하나 틀리면은 정말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문제가 일반적으로 지리 파트에서 지도상의 위치 표시해두고서 물어보는 문제고요. 요건 이제 일반 사회 A 선생님께서 출제하신 문제입니다. A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1학기 때에는 그렇게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으시고 2학기 때 법 파트 들어갈 때 좀 비중이 높아지시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선지 내용들이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면 뭐 들어갈 수 있다, 해당한다, 아니다 이런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선지 하나하나마다 조건들 대입해서 풀어야 하는 형태의 문항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통사 잘 보기 위해서는 파트별로 심화 개념까지 포함해서 핵심 개념들 좀 완벽하게 머릿속에 숙지를 해야 되고요. 학교 선생님 학습지나 필기 내용 정리를 잘 해야 되고, 특히나 B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예시 문항들을 학습지에 같이 정리해 주시기 때문에 그 예시 문항들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풀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리 파트 자료에서 그 변형 자료 해석 문제나 응용이 필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되고요. 결국에는 이 킬러 문항 한두 문제, 한 두세 문제 가지고서 특히나 상위권 친구들은 등급이 나뉘어지기 때문에 작년에는 1컷이 거의 4번의 시험 비슷했습니다. 한 90점대 초반, 좀 많이 어렵게 나왔을 때가 한 88, 9점, 80점대 후반까지 내려간 적이 있긴 합니다. 근데 보통은 한 91, 2점에서 한 두 문항 정도에서 1컷이 끊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경기고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있는 3개의 내용은 다른 학교들도 다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자료, 그러니까 사료라고 해서 제시문의 형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제시문들 주고서 관련된 사건 풀게 하거나, 역사다 보니까 역사적 사실의 선후관계 물어보는 문제 당연히 다른 학교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그 미래행 교과서 내용 안에서 출제가 이루어지는 것도 다른 학교랑 비슷합니다. 다만 이제 위에 나와 있는 두 내용이 좀 경기고만 해당하는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국사가 좀 특이하게 전근대랑 근현대가 같이 진도가 나갑니다. A랑 B로 나뉘어서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들은 한국사도 마찬가지로 한국사 1이 1학기 범위, 한국사 2가 2학기 범위인데요. 다른 학교들은 그냥 다 선사시대부터 쭉 순서대로 나갑니다. 근데 경기고 같은 경우에는 선사시대부터도 진도를 나가고, 흥선대원군 이후에 그 강화도 조약 체결되는 개항 이후의 시기 내용들도 같이 진도가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1학기 중간고사 때는 일단 시험 범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외워야 될 시험 범위의 교과서 페이지가 되게 많다. 그러니까 시험 범위에 좀 압박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기말에는 상대적으로 중간에 진도를 많이 나갔다 보니까 다른 학교에서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지 않는 전근대 사회에서의 경제사회 문화 파트 출제 비중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대부분은 그냥 정치 파트 위주로 다른 학교들이 출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는 범위 자체가 넓고 기말에는 좀 아이들한테 생소한
경제, 사회, 문화 파트가 출제 비중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답형 문항의 배점이 좀 높습니다. 시험마다 6개의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총 배점이 30점입니다. 그러니까 통사 같은 경우에는 서답형이 한 16점에서 20점 정도 되고 서술형 형태로 나올 때도 있긴 하지만 보통은 단답형으로 그냥 개념, 단어를 쓰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예시문항 담아드렸지만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문장 형태로 서술형을 쓰게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주어주신 그 조건들을 충족하면서 핵심 용어들을 포함해서 써야지만 이 배점이 높은 문제들 감점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한국사도 시험시간 35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35분의 시험시간 안에서 그 6개의 서답형 문항들 실수하지 않고 완벽하게 만점 받으면서 쓴다라고 하는 게 좀 많이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문제 자체가 복잡하진 않은데요. 요거는 근대사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교에서는 중간고사 때 다뤄지지 않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회경제 모습이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이 주요 조약들의 내용까지 좀 시기별로 완벽하게 암기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가 사료 형태의 제시문 주어주고 아이들한테 이 서술형으로 문장 형태로 주어진 조건들 충족하면서 답변하게 썼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총 6점짜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 하나 날라가면은 거의 등급도 하나씩 날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사가 서답형 비중도 높고 범위가 넓어도 컷은 생각보다 낮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통사든 한국사든 어머님들께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재작년까지는 1컷이 4%였죠. 작년부터 이제 1컷이 10%가 됐는데 1컷이 4%든 10%든 1등급 점수 자체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거는 다른 학교들도 다 공통이에요.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1등급의 가능성이 있는 그 상위권의 친구들은 좁은 점수대 안에 다닥다닥 몰려있기 때문에 이게 1등급의 비중이 한 2배가 넘었으니까 한 문제 정도는 더 틀려도 되지 않을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항상 좀 치열하게 경쟁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문제도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사료들 아이들이 얼마나 잘 해석하고 암기하고 있는지 그 서인과 동인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발해와 고려의 정치 체제 아이들이 암기 잘 하고서 관련된 특징들 암기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시험 잘 보기 위해서는 교과서에 대해서 좀 완벽하게 암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암기 싫어하는 친구들 많은데요. 제가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정규 수업 5회차 때까지 수업 시작하면서 매주 잔소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과제를 내면은 한국사는 문제 형태, 문항 형태로 나가는 것보다 그 교과서 빈칸을 채우는 게 먼저입니다. 근데 어머님들께서도 저한테 많이 연락을 주시는 게 우리 아이가 문제 형태로 나가는 거는 과제 잘 해가는데 교과서 빈칸 매주 안 채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교과서만 머릿속에 완벽하게 집어넣을 수 있으면 거의 변수도 없이 1등급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중심으로 좀 디테일하게 날개나 그림, 사진 안에 있는 내용까지도 다 암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료 형태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제시문을 해석하는 훈련도 해야 되고 특히나 서답형 문항이 문장 형태이기도 하고 배점이 높다 보니까 완벽하게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진이나 지도, 그림과 같은 자료들 해석하는 문제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통사든 한국사든 저는 매주 아이들 학습지랑 선생님 필기를 체크해서 그 내용들 반영해서 다음 수업과 테스트에 반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가장 만족스러워하는 건 요겁니다. 특히나 최상위권 학생들이 제 수업 들으면 빠져나가지 않는 이유가 제가 매주 문제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2회차, 3회차, 5회차 때는 통사 10문제, 한국사 20문제로 테스트를 보고 4회차, 6회차 직보 때에는 학교 문항수에 맞춰서 모의고사를 보게 합니다. 그럼 이제 테스트 평균이 통사는 100점 만점에 한 60점대 정도 나옵니다.
10점 만점에 6점대가 나오고 한국사는 20점 만점에 6점대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100점 만점으로는 한 30점대 정도 나옵니다. 평균이. 그러니까 제 수업에서 1등급이 절반 이상이 배출되고 전교권 친구들이 그렇게 많이 수업을 들어도 한국사를 제가 정말 혹독하게 문제를 냅니다. 아이들이 테스트 보고 나서 이렇게 매주 연습하면은 그냥 1등급 받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어머님들께 제 한국사 매주 60점만 넘길 수 있으면 무조건 1등급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보통은 50점 이상만 꾸준하게 받으면 거의 1등급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좀 아이들이 완벽하게 암기할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게 잘하는 친구들은 그 와중에 자기 무조건 만점 받아야 된다고 문제 더 어렵게 내달라고 하는 친구도 꽤 많습니다. 전교권 친구들은요. 그래서 아이들 관리 관련해서는 이제 제가 실시간으로 문자든 카톡이든 아이들한테 질의응답을 받아주고요. 보통 시험 기간이 되면 하루에 100개 이상 정도 질문이 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클리닉은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참석할 수 있게끔 날짜를 지정해서 뭐 질의응답이나 내용 정리, 암기 체크 해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수업이 9시 반에 끝나다 보니까 아이들 과제 그동안 해오는 거나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남겨서 재시험을 보게 하거나 과제를 마저 해가게 하거나 암기 체크를 시켜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센터장님께서도 많이 강조를 하셨지만 정말 첫 시험이 중요합니다. 이게 아무리 수시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아이들 입장에서 중간고사 완전 망치고 나면은 그냥 3년을 놓게 되는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뭐 경기고라는 학교가 아시겠지만 정말 경쟁이 치열한 학교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 그리고 내 입장에서 할 만큼 했다 싶어도 성적이 그만큼 나오지 않을 때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소중한 첫 시험을 잘 보고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끔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